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거리를 고민하는 아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시각과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가기를 바라는 평범한 아이들의 평범한 아빠, 모래종과 함께하는 오아들의 강화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변화에 대한 그 새로운 시각을 다루는 그 히스 형제의 저서 그 스위치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코끼리와 기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유부단한 기수에게는 어떤 그 명확한 방향 제시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엉덩이가 무거운 이 코끼리에게는 어떤 열정을 불태울 만한 어떤 그런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방향이 제시되고 그리고 이제 동기가 부여가 돼도 사실은 이제 변화하지 않는 경우는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이제 지난해에 말씀드렸던 그 변화의 가장 큰 적, 그러니까 이제 귀차니즘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통 어떤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야, 뭐 저 사람 뭐 나태하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남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 스스로도 이제 어떤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이제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짜증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할 일을 미루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매사에 귀찮아하는 그런 어떤 천성적인 어떤 나태함 때문이라,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그 귀차니즘을 이겨내는 사람은 어찌 보면 뭐 뛰어난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귀차니즘에 굴복해버리는 저와 같이 이제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은 정말 게으르고 무능력한 사람이 되는 걸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제가 다음 사례를 갖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실 것 같은데, 평소에 이제 운전을 하시다가 앞에서 이제 무리하게 확 끼어드는 그런 차를 보면 바로 이제 욕이 튑니다. 특히나 이제 뭐 꽉 막혀 있는 그런 진출로에서 엄청 기다리면서 이제 겨우겨우 나도 찔끔찔끔 가고 있는데, 한 번에 옆으로 쫙 와가지고 맨 앞에서 이렇게 확 끼어드는 거 보면, 이건 뭐 솔직히 뭐 이런 애들 딱 보면 평소에 뭐 암만 이렇게 마음이 너그럽고 그리고 이제 배려심이 많은 그런 분들이라고 해도 욕이 그냥 바로 자동으로 이게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개스브레, 이런 뭐 삑삑 같은 놈 있나 뭐 이렇게 나오죠. 이게 충분히 공감 가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들의 이런 행동으로 그 사람의 이제 됨됨이를 이제 판단을 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한번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이제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도 역시 그걸 가끔은 그렇게 이제 무리한 끼어들기를 한 적이 한번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당연히 이제 한두 번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이제 우리는 뭐 길을 잘못 들었을 때, 그리고 이제 깜빡 다른 생각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진입 위치가 이제 헷갈리고, 그리고 정말로 뭐 정말 이제 중요한 일이 있어서 어떻게 이제 빨리 가야 될 때 그런 상황이 됐거나 이랬을 때 뭐 우리도 역시 어쩔 수 없이 이제 무리한 끼어들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이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이 끼어들기를 하는 것은, 아, 저 새끼 뭐 원래 뭐 좀 뭐 이상한 놈이고 못 배운 놈이고 이래서 그런 거고, 내가 끼어들기를 하는 것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이제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 있어서 아주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 뭐 이렇게 이제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제 어떤 일에 대한 원인을 찾는 우리의 마음의 그 움직임을 그 어트리뷰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제 뭐 귀인, 뭐 귀착, 귀속시킴,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거 이제 사람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거의 자동으로 이게 자동적으로 이제 찾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인간의 어떤 이런 귀인 능력에는 이제 수많은 한계가, 아니 뭐 한계라기보다는 뭐 좀 오류라고 이제 해야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은데,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나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맞벌이 부부가 똑같이 일을 하고 집에 둘이 퇴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사실은 같이 청소를 하고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내가 이제 청소를 하지 않고 누워 있는 것은, 난 오늘 정말 하루 일이 너무너무 빡세, 이런 거고, 상대방이 누워 있는 꼬라지를 보는 건, 쟨 정말 암만 우리가 부부지만 천성이 워낙 게을리고 느려 터지고 그래서 그런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이제 많죠. 어찌 보면 이제 아까의 상황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귀인 오류는 자기 자신을 이제 보호하려는 거의 어찌 보면 이제 본능적인 그런 반응이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가 다 인간인 이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그 오류들 중에서 특히 타인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 타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 개인의 기질적인 요인만으로 과다하게 이런 이제 귀인하는 경향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 이제 이런 개인의 처해진 상황보다는 그 개인의 능력이나 기질 이런 거에서 이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 반응을 기본적인 귀인 오류, 그러니까 이제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야구 시합을 할 때 한 선수가 이제 뭐 수비 실수를 뭐 범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근데 우리는 되게 쟤 원래 수비를 잘 못해, 혹은 오늘 좀 제 컨디션이 안 좋은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 저기 저 그라운드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제대로 고르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는 이제 금방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기본적 귀인 오류가 정말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실제 상황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문제의 어떤 진정한 원인이 그 사람의 그 기질보다는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처한 어떤 상황으로 인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것이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귀인 반응을 오류라고 말하는 이제 이유가 되는 거죠. 설명이 좀 너저분해졌는데 사실 이제 제가 여기서 귀인 오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뭐 이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거야 뭐 사실 뭐 심리학자들이 연구하는 게 맞는 거고 뭐 저 같은 사람이 할 거는 아니죠.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그 사람의 문제처럼 보이는 것이 어쩌면 어떤 그런 상황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사람이 게으르고 뭐 매사에 귀찮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그리고 또 뭐 워낙 게으른 기질을 타고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게으름을 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만약 특정한 상황이 주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의 능력이나 기질과는 상관없이 특정한 행동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앞서 이제 제가 들어드린 예처럼 우리가 갑작스러운 새치기를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못 배웠거나 뭐 그 기본 예의가 없거나 성질이 아주 못돼서가 아니라 새치기 할 수밖에 없는 아주 그런 급박한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나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행동이다 라는 거죠. 오늘 제가 이제 에피소드 서두에서 꺼낸 우리들의 변화를 가로막는 막판 최종 끝판왕, 이 귀차니즘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제는 이제 약간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변화하지 못하는 진정한 이유는 사실은 어찌 보면 귀차니즘 그 자체가 아니라 움직이는 것을 귀찮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특정 상황 속에서 그대로 이렇게 주저앉을 수도, 그리고 조금은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얼핏 이제 기질보처럼 보이는 그런 이런 특정한 행동이 사실은 특정한 상황에 기인한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한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몇 개 재밌는 것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미국의 이제 코넬 대학, 유명하죠. 코넬 대학의 소비자 행동 심리를 이제 연구하는 브라이언 원싱크라는 교수가 했던 실험인데요. 뭐 이런 겁니다. 영화관에서 이제 영화를 보러 온 관객들에게 팝콘을 이제 무료로 증정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팝콘을 더 많이 먹나, 뭐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관객들은 이제 확연하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팝콘을 많이 먹는 그룹하고 적게 먹는 그룹, 이렇게 이제 나누어진 거죠. 평균적으로 이제 많이 먹는 그룹의 경우에는 적게 먹는 그룹에 비해서 약 1.5배 정도를 더 먹은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럼 과연 이 두 그룹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이 각 집단의 구성원들 간에는 사실 뭐 특별한 공통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력이 틀린 것도 아니고 평소에 뭐 식습관, 체중 이런 거 이제 죄다 전혀 이제 상관없이 랜덤으로 이렇게 뽑은 거죠. 단지 이제 유일한 차이 하나를 둔 것이 그 두 집단이 배급받은 팝콘통 자체의 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즉 큰 통을 받은 그룹은 팝콘을 많이 먹었고, 작은 통을 받은 그룹은 팝콘을 적게 먹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작은 팝콘 통이라고 해도 여전히 이게 엄청 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게다가 팝콘은 이제 엄청 맛을 없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차피 두 그룹 다 모든 거기에 들어있는 모든 팝콘을 다 먹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팝콘 섭취량의 차이의 유일한 원인은 바로 팝콘통의 크기 차이에 있었던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제 그럴까 살짝 의심이 가기도 하는데 사실 저도. 근데 실제 이 실험이 끝난 후에 이 참가자들한테 이제 이 사실을 주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큰 팝콘통을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팝콘을 먹었다는 사실을 참가자 대부분들도 뭐 믿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뭐 어찌됐든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자, 이제 또 다른 테스트로 심리학에서 이제 자주 인용되는 사례인데요. 대학생들 중에서 이제 평소 평판도 좋고 뭐 이렇게 해서 마음도 너그럽고 기부도 잘하고 이런 그룹하고, 완전 이제 노랭이에 인색하고 이제 매사에 귀찮아하는 이런 그룹을 이제 두 그룹으로 선발을 합니다. 물론 이제 당사자들은 잘 몰라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기부 실험을 이제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플랜카드하고 뭐 대자보 같은 거 이렇게 붙여놓고 자선 사업에 기부를 하라 뭐 이런 이제 광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한 명 한 명한테 각계 전투로 붙어서 기부를 해달라고 이제 편지를 써서 기부를 이제 부탁하는 이런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차례의 기부 요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가, 이거를 이제 측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실험이죠. 근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일단 이제 간단히 대자보 같은 경우만 한 경우에, 그렇게 이제 홍보한 첫 번째 경우에는 그렇게 선량한 그룹, 이제 기부 잘하고 평소에 이랬던 그룹의 학생들의 한 8% 정도가 기부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좀 노랭이에 인색한 학생들 뭐 이런 경우에는 전혀 아무도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 당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두 번째 기부 실험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개인한테 편지를 보내서 기부를 요청한 이 실험에서는, 이때 이제 보낸 편지에는 이제 기부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뭐 누구한테 해야 되는지, 뭐 이렇게 좀 자세한 이런 설명들이 이제 첨부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실험에서 선량한 뭐 이런 그룹에서는, 기부 잘하는 그룹에서는 42%의 학생들이 기부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에서 42%니까 뭐 사실은 뭐 놀라운 그런 이제 효과가 발생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결과는 이 두 번째 실험에서는 그 인색한 이런 학생들조차도 무려 25%가 기부에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충 이제 홍보했을 때 어떤 그런 선량한 집단보다 자세히 홍보했을 때 인색한 집단이 기부에 참여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이게 8%하고 25%의 차이가 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기부를 더 많이 하는 것조차 그 사람의 어떤 타고난 성격이나 기질, 이것뿐만이 이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처해진 어떤 상황, 이런 것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이제 아주 약간의 상황 변화만으로도 눈에 띌 만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례들은 이외에도 이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이제 급식을 할 때 우리나라처럼 이제 매번 정해진 몇 개 메뉴를 배급받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걸 이제 뽑아서 먹는, 그리고 이제 뷔페 스타일로 이제 퍼오는 그런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학교에는 이제 한두 명의 당연히 영양사 같은 분들이 이제 있죠. 한 영양사가 이왕이면 아이들한테 좀 건강에 좋은 그런 이제 음식을 더 많이 먹게 하고 싶은데, 이게 뭐 아무래도 아이들이 이제 패스트푸드 같은 거 뭐 이런 거면 입에는 달지만 몸에는 별로 그다지 좋지 않은 거, 그리고 이제 고칼로리 이런 음식들을 이제 선호하기 마련이니까, 아무리 영양사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야 건강식이 어떻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애들한테 별로 이빨이 안 먹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이 사람이 이제 음식 배치를 이제 조금 바꾸게 되는데, 바로 이때 이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소 아이들이 많이 집어가던 그런 이제 고칼로리의 패스트푸드 이런 맛있는 그런 이제 별로 안 좋은 이런 음식의 위치를 약간 좀 멀리 두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좀 짓기도 어렵게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하니까 그 음식의 소비량이 거의 한 20% 정도가 이제 떨어진 겁니다. 근데 뭐 20%라고 하면 이제 얼마 아니네 하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그 전에 다양한 별의별 교육과 홍보 뭐 이런 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퍼센테이지가 이제 변동이 없었다는 것을 비교를 해보면, 이거 뭐 사실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제 엄청난 효과를 거두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의 식습관을 좀 이렇게 교정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 이 책을 읽고 생각해낸 방식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용만 보면 사실은 이제 방금 전에 케이스랑 이제 되게 비슷한 케이스인데, 아무튼 간에 이제 그 집 아이가 대충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였을 때 이야기인데, 밥을 이제 엄청 먹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예전에는 정말 없어서 못 먹었는데, 뭐 요즘 아이들이야 뭐 주변에 뭐 과자니 햄버거니 뭐 이런 거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오히려 밥을 먹기 싫어하고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이제 그렇게 제때 끼니를 거르게 되면 사실은 조금 있다 이제 배가 고파져서 결국 이제 군것질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 또 다음 식사 시간 또 거르게 되고, 뭐 이런 이제 안 좋은 악순환이 이제 계속 발생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이제 밥그릇 자체를 이제 바꾸는 겁니다. 방금 들으신 팝콘 실험의 예처럼, 그러니까 이제 좀 더 큰 밥그릇에 밥을 담아준 거죠. 그리고 여기에만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갔는데, 그게 뭐냐면 밥을 이제 넓은 접시에 얇게 펴서 담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편에 제가 이제 코끼리를 자극하는 방법과도 또 연결이 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냥 밥 공기에 밥을 퍼서 먹으면 뭐 한두 숟갈 이렇게 먹어도 사실 이렇게 그게 바로 이렇게 금방 펴는 자 나지 않죠. 하지만 이제 접시에 이렇게 얇게 깔린 밥을 먹으면 한두 숟갈 먹을 때마다 이제 팍팍 없어지니까 금방금방 눈에 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얼마를 먹었는지 뭐 첫 한 숟갈 푼 거부터 바로바로 이제 피드백이 되면서 일종의 그 동기부여, 아니 오버하는 건가? 뭐 동기부여가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사실은 이제 그 결과 그렇게 식기를 바꾸고 나서부터 한 3개월 정도가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 밥 먹는 패턴을 교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밥을 이제 더 많이 이제 먹게 됐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나름대로 이제 공감이 가는 그런 방법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좀 혹시 그 이렇게 이제 애들이 밥 먹기 싫어하는 아이가 있으면 한 번쯤 시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이제 상황을 바꿔서 특정 행동을 이제 유도하는 것, 이런 것은 이제 우리 주변에도 사실 이제 뭐 여러 군데서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예전에 뭐 이제 뭐 자동차 급발진 사고 뭐 이런 거 이제 가끔 보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 나오는 차들을 보면 뭐 꽤 오래되긴 했지만 반드시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야 시동이 걸리게끔 하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접근은 운전자의 뭐 성격이 뭐 급한 사람이든 뭐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든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이제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상황을 만들어서 특정 행동을 어떤 강제하고 뭐 이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또 다른 예로 뭐 약통 뚜껑처럼, 그러니까 이제 뚜껑을 이제 눌러야만 이제 돌려서 돌아가는 그런 약통들 이제 많이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약통들도 결국은 이제 아주 어린 애들이 함부로 이제 하지 못하게 그렇게 이제 디자인한 건데, 이것도 결국 아이가 뭐 호기심이 많은지 아니면 얌전한지 이런 그 기질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저 그냥 아이들이 열 수 없게 그렇게 이제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뭐 또 다른 예로 뭐 은행에 뭐 그 저 창구에 가면 이제 365일 쓰는 그 ATM 카드 있지 않습니까? 이 기계가 이제 처음 나올 때는 지폐하고 이제 돈 나오는 거하고 이제 현금 카드를 이제 동시에 이제 뱉어내고 뭐 이렇게 했었죠. 그랬다가 이제 가끔 한두 명씩 그 돈만 찾아가고 카드를 거기다 놓고 이런 경우들이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ATM 카드들이 현금 카드를 먼저 뱉고, 그래서 그걸 빼내야 비로소 이제 현금이 나오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거의 다 바뀌었죠. 당연히 이제 현금 카드 분실률은 거의 뭐 지금은 거의 놓고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없어지는, 거의 뭐 0%에 가깝게 이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든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 현금 카드를 분실한 사람들을 보고서 뭐 주의력이 부족하네 뭐 이러면서 뭐 주의력 강화 훈련 이런 거 시키고 이랬다고 해서 과연 현금 카드 그 분실률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뭐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예들은 이제 되게 많이 있죠. 뭐 우리 변기, 남자 화장실 그 변기에 보면 뭐 개구리 하나 그려갖고 거기다 이제 맞히게 하고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죠. 자, 하여간 어찌됐든 이제 우리 아이들의 예를 한번 들어볼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애들도 이제 많이 있겠지만, 뭐 우리 아이들만 봐도 공부하라고 이제 자기 방으로 보내놓고 나서 이제 살짝 이제 들여다보면 이건 뭐 공부하는 와중에 카톡 하고 있고 만화책 거 보고 뭐 누워 있다가 뭐 자장 엄청 산만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야, 저놈이 저거 저렇게 해서 언제 공부를 하나 뭐 이 정도죠.
그래서 뭐 욱하는 마음에 가서 뭐 야단도 쳐보고 뭐 때려보기도 그래봐야 사실 큰 효과 보기가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괜히 뭐 저게 뭐 누굴 닮아서 저렇게 집중력이 없니 뭐 이러면서 이제 와이프 원망하기도 하고 뭐 이러죠. 그리고 이제 뭐 이참에 그 방학 때 그 청학도에 그 예절학교라도 보내볼까 뭐 하고 이제 고민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솔직히 까놓고 보면 바로 옆에 이제 뭐 스마트폰 있고 만화책 옆에 또 꽂혀 있고 침대 또 바로 옆에 있고 사실 뭐 이런저런 유혹들이 쫙 깔려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뭐 자기 혼자 꼿꼿이 앉아서 그래서 이제 뭐 집중력을 막 유지하고 이런 아이가 정말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이는 그야말로 아마 제가 보기에는 100에 하나 아니 뭐 1000에 하나. 그러니까 이제 대충 보면 그냥 냅둬도 알아서 공부 잘하는 애들 뭐 이런 애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의 요지는 우리 아이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어떤 그 집중력을 유지 못하는 것은 아이의 어떤 능력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어찌 보면 그 많은 유혹이 너저분하게 깔려있는 이런 상황, 그런 것이 더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아이가 공부할 때 그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고민하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팁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 아니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바로 그런 아이의 방에서 책상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실에다가 커다란 탁자를 이제 갖다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 있는 뭐 회의실 탁자 같은 거 그런 식으로 이제 거실을 꾸미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공부를 할 때 자기 방에서 그날 공부하는 책이랑 그 이제 그런 걸 다 갖고 나와갖고 거실에 나와서 공부를 하게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아이를 공부하라고 하면서 자리를 피해주면 안 됩니다. 이 방법에서의 포인트는 아이가 공부할 때 부모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존재가 아이들에게 이제 딴짓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그 제약 같은 것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끔 이제 만드는 거죠, 상황을. 물론 뭐 애들이 이제 처음에는 무지하게 짜증을 낼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처음 단계만 좀 넘기면 생각보다는 금방 이제 애들이 적응을 해서 뭐 나름 꽤 크게 스트레스 안 받고 산만한 행동을 이제 눈에 띄게 줄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뭐 사실 뭐 딴짓을 뭐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결국 이제 못하는 거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상황이 쭉 이어지면 아이 역시 공부에 이제 훨씬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그 자기 자신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선순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다만 이제 이때 주의할 점은 아이는 이미 부모와 이제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름 뭐 스트레스를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초기에는 아직은 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뭐 좀 산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부모님들도 조금 여유를 갖고 아주 막 다그치지 말고 야야 뭐 딴짓 하지 마 뭐 이러지 말고 그냥 조금은 좀 기다려주는 그런 게 좀 보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뭐 부모님 역시 당연히 이제 역시 불편할 겁니다. 뭐 테레비도 못 보고 뭐 이러고 뭐 집에서 좀 쉬려고 그러는데 그거 뭐 애들하고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그렇지만 적어도 아이가 공부할 때 옆에서 TV 틀어놓고 막 낄낄거리고 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애들도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자긴 공부하는데 아버지랑 뭐 엄마는 밖에서 테레비나 보고 앉아 있고 그러면 뭐 똑같은 거죠. 어찌됐든 이렇게 잘만 애들이 이제 적용을 하면 이거를 이제 잘 적용을 하시면 우리의 그 아이의 집중력도 이제 더불어 높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애들도 뭐 하다 보면 가까이 있으니까 뭐 어려운 문제 나오면 또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어떤 유대 관계도 조금 더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뭐 이렇게 해서 주위에서 나름 이제 성공한 케이스도 사실 저는 이제 몇 번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 야 이건 뭐 그렇게까지 부모가 이걸 다 해야 되나? 라고 이제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긴 한데 혹은 또 뭐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실은 뭐 거실을 이제 독서실로 이제 꾸미지 못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거나 뭐 이렇게 3대가 같이 사는 경우에 이건 뭐 어머니는 뭐 무조건 뭐 드라마 봐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이 공부한다고 뭐 부모님까지 뭐 또 불편하게 해드리고 이런 건 또 좀 아니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어떤 행동이 필요할 때
그 행동을 강요하는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 가장 좋긴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그런 상황을 연출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그렇게 이제 필요한 상황을 만들지 못할 때는 그럼 정말 이때 이제 포기해야 되만 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주변의 여건이 이게 여의치 않을 때도 시도해 볼 수 있는 상황 연출법이 있는데 그걸 한번 제가 소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액션 트리거라는 건데 여기서 이것도 역시 이제 심리학 용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떤 행동 유발 계기 뭐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액션 트리거를 사용하는 방법은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한참 전에 이제 미리 마음속으로 어떤 시점 또는 어떤 상태가 되면 내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러이러한 순서대로 행동을 해야지 하고 이제 미리 계획을 해보는 거죠. 제가 아마 지난 편에 그 매뉴얼이라는 단어를 그때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때 이제 계획은 가능한 한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세워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특정한 상태 혹은 어떤 타이밍에서 이렇게 행동한다 라는 일종의 그 방아쇠를 이제 당겨 놓는다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조금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뉴욕대학의 그 심리학 교수인 피터 고리비처 이름이 좀 그러네.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바로 다음 날까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냈는가에 대해서 보고서를 써서 제출을 하면 추가 점수를 주겠다. 이렇게 이제 숙제를 내준 거죠. 근데 이제 이 보고서는 딱 26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바로 다음 날 오전까지만 접수를 한다. 이렇게 이제 조건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크리스마스 동안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만 하는 그런 숙제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솔직히 남들 다 노는 크리스마스에 혼자 앉아서 이제 보고서 쓰는 거 쉽지 않겠죠. 비록 뭐 아무리 이제 추가 점수를 준다 뭐 이렇게 꼬시기는 했어도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평균적으로 대충 한 3분의 1 정도의 학생들만 결국 이제 보고서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 이 사람이 이제 그걸 방법을 바꿔서 숙제를 내주면서 이 숙제를 언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먼저 세우도록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획서를 이제 먼저 제출하게끔 한 거죠. 그러니까 뭐 나는 크리스마스 저녁에 몇 시부터 아버지의 서재에서 이 숙제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트리거를 세우도록 하니까 놀랍게도 이제 숙제를 제출하는 비율이 33%에서 75%로 2배 넘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아이가 이제 습관적으로 숙제를 이제 미루고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트리거를 한번 세워보는 겁니다. 야, 자, 그 매일 저녁을 먹고 말이야. 딱 7시 30분이 되면 그때 일단 세수를 먼저 한번 쫙 하고 그 다음에 책상 앞으로 가서 숙제를 꺼내놓고 해야 할 숙제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딱 한 30분 정도만 집중을 해서 숙제를 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30분이 지나도 숙제가 끝나지 않으면 한 10분 정도 쉬고 그리고 다시 한번 세수하고 그리고 이제 숙제를 하면 돼.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 중간중간에 세수를 한다거나 그리고 뭐 7시 30분이라는 어떤 시간을 설정하는 거 뭐 요런 게 이제 일종의 그 심리적인 어떤 트리거 포인트가 된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주의할 점은 이제 이런 트리거는 가능하면 부모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지 않고 아이한테 이제 직접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도록 자꾸 이제 상상하고 말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뭐 몇 시에 할 거지? 뭐 그리고 뭐 그럼 이제 지가 생각을 해서 몇 시부터 그다음에 뭐 할 거지? 요렇게. 왜냐하면 이제 이 액션 트리거의 그 강도가 그 장면을 이제 실제처럼 이제 연상하는 것이 이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외부에서 이렇게 받는 것보다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뭐 물론 이 액션 트리거가 언제나 뭐 또 뛰어난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액션 트리거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이 트리거가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상황은 본인 스스로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하긴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또 귀찮기 때문에 자꾸 이제 미루는 성향이 있을 때 그리고 이제 그런 성향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 짜증이 날 때 이럴 때 이제 이 액션 트리거가 그 나름대로 도움이 된다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속으로는 정말 하기 싫고
그리고 해야 할 필요도 없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사실 뭐 트리거가 아니라 트리거 할아버지라고 해도 사실 이제 별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결론은 이 액션 트리거란 것은 주의를 이렇게 분산시키는 어떤 유혹이나 이전까지 어떤 존재했던 그 몸에 밴 나쁜 습관 때문에 처음에 움직이지 못하는 모든 것을 이제 귀찮아하는 상황에서 이전에 마음먹은 최초의 목표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행동의 변화에 있어서 그 또 다른 이슈 하나만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던 그런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원래 이 말은 아프리카 이제 속담 중에 이제 일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문구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그리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함께하는 세상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그 동료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말이라고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변화라는 거. 사실 이게 딱 언제까지만 하면 딱 끝나고 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그 현재 그 좋지 않은 식습관 뭐 이런 것들을 내가 딱 1년만 바꿔볼까? 그러니까 이제 1년만 건강식으로 먹다가 내년부터는 다시 패스트푸드 먹고 정크푸드 먹고 이런 거 먹어야지. 사실 그거 말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만약 좋은 쪽으로의 변화라고 한다 그러면 변화된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는 어찌 보면 어떤 그 결과물이 아니라 어떤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이 없는 과정의 연속이다 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힘든 과정을 견뎌내기 위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동료를 찾게 됩니다. 뭐 금연 같은 거 할 때 금연 동호회를 뭐 들어서 한다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끔 이제 내 의지가 막 떨어질 때 그때 이제 힘도 좀 받기도 하고 또 뭐 그게 아니더라도 서로 또 약속을 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그 행동을 계속 이제 지속을 하게 되는데 사실 뭐 이건 사람이라면 굉장히 당연한 반응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인간을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제 낯선 곳에 가면 무의식적으로 이제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한다고 합니다. 뭐 치맛바람을 휘날리는 우리 그 어머님들, 우리 이제는 이제 뭐 와이프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겠죠. 우리 와이프들 어떻게든 이제 아이를 뭐 좋은 학군으로 뭐 진학시키려는 거 뭐 이런 것도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이제 많은 곳에서 그런 아이들과 이제 어울리면 우리 아이도 뭐 따라서 공부를 잘하게 될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뭐 이게 꼭 좋은 학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왕이면 뭐 사실 뭐 성실하고 괜찮은 착하고 뭐 올바른 애들과 친구를 맺으면 하는 마음 정도는 사실 뭐 부모라면 저도 마찬가지고 부모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사귀는 친구들이 뭐 죄다 뭐 PC방 죽돌이에다가 뭐 담배 피고 뭐 술 마시고 뭐 이런 애들만 있다 그러면 정말 뭐 가슴 아프죠. 속상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꼭 이걸 아이들만 탓해야 될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하게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솔직히 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남자들이 일단 결혼을 하고 나면 교우 관계라고 해봐야 뭐 직장 동료들로 이제 많이 국한이 되죠. 그리고 뭐 이제 가끔 고등학교 동창 만나고 그 옛날 친구 만난다고 해도 뭐 그렇게 해봐야 사실 이제 맨날 뭐 술이나 꺾고 뭐 노가리 이거 풀다가 그러다 오죠. 물론 뭐 조기 축구에 뭐 사회인 야구 동호회 뭐 산악회 요즘 이런 것들 이제 뭐 많이 있긴 하죠. 그런데 이 그런 모임들의 그 상당히 많은 부분은 결국에 다 이렇게 좋게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술판으로 이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모임에 이제 아이들 데리고 가서 뭐 같이 활동을 하고 이럴 모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뭐 정기적인 독서 토론회 이런 데 나가서 인문학 고전을 탁 토론을 하고 그리고 뭐 직장인 밴드 같은 거 결성해서 뭐 또 아이들 이렇게 불러와서 그래서 연주 연습 같이 하는 거 보여주고 뭐 그런 아버지들을 보면서 이제 아이도 뭐 이렇게 보면서 역시 독서 모임 같은 거 음악 모임 같은 거 이런 거를 참여하고 그리고 또 뭐 자기들이 직접 이렇게 셋업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좀 아이들한테 그 유익한 어떤 경험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만들게 되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뭐 아무리 이제 뭐 착한 친구, 뭐 똑똑한 친구 뭐 이렇게 만난다고 해도 사실 뭐 그 장소라는 것이 뭐 PC방이고 그리고 뭐 어디 굴다리 밑에 뭐 이러면 사실 어울리는 애들의 그 기질이나 성격과는 사실은 이제 별 상관없이 주고받는 정보나 뭐 경험 이런 게 어쩔 수 없이 결국은 뭐 게임 그리고 뭐 유흥거리 이런 걸로 이제 흐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 제가 약간 이제 오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쩌면 이제 좋은 친구란 성격이 좋은 친구가 아니라 좋은 장소에서 만난 그런 좋은 환경에서 만난 뭐 그런 친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 좋은 장소는 바로 우리 부모들이 먼저 좀 본을 좀 보이고 또 나름대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비슷한 나이 또래의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끼리 또 뭐 이런 그 에피소드의 주제에 공감하는 이제 부모님들끼리 조그맣게 이제 커뮤니티를 구성을 해서 어떤 좋은 모임이나 활동 같은 것을 엮는 것도 나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저도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사실 뭐 저희 그 꼭 저희 뭐 오아들 카페에 오시라 하는 말씀은 아닌데 뭐 동창회 같은 데 가실 때 어차피 동창들도 비슷비슷한 다 또래의 아이들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처럼 뭐 물론 이제 술도 당연히 마셔야겠지만 뭐 그도 술 마시면서 뭐 옛날에 초등학교 때 얌마 어쩌고 하면서 추억만 씹다 오시지 마시고 한 번쯤은 그 제가 여태까지 쭉 했던 이 오아들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 앞부분에서 뭐 거실을 독서실로 만든다는 둥 뭐 아이들을 위해 부모부터 독서 모임을 만들자 뭐 이렇게 뭐 부모라면 이거 당연히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 너무 꼰대 같은 이야기가 아니냐 하고 이제 살짝 짜증이 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당연히 뭐 그런 뜻으로 제가 뭐 오늘 에피소드를 진행한 것은 절대 아니고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산만하거나 또 뭔가 이제 부족해 보이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이제 사실 아이들의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또 뭐 기질이 잘못 타고나서 그리고 이제 와이프를 닮아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아니면 또 그렇게 행동하기 쉬운 아이들이 이제 참기 어려운 어떤 유혹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 그런 그 원인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한 번쯤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조직에서 뛰어난 리더는 절대 부하 직원을 비난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 실적이 좀 부족한 팀원이 있으면 이 팀원의 어떤 능력을 의심하는 대신에 이 얘가 정말 그 잘할 수 있는 잘 발휘할 수 있는 분야는 어딜까 그리고 이제 어떤 걸 맞춰주면 더 일을 잘할까 이렇게 고민한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도 뭐 다를 것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장점이 드러나려면 어떤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지? 바로 이 고민부터 시작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변화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했던 그 히스 형제의 스위치라는 책에 대해서 이제 뭐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아이들의 변화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분들이라 그러면 뭐 한 번쯤 일독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그 라인홀트의 평온을 비는 기도에 포함된 문구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오늘의 그 스위치 에피소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함이었습니다.